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장입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상승세를 보여준 한 주였습니다. 자, 어제 장에서는 뉴욕 증시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좀 완화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특히나 대중무역에 민감한 업종들이 지수 상승을 견인한 상황인데요. 자, 하지만 셧다운 이슈나 아직 남아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굵직한 이슈들이 있는 만큼 오늘도 신세계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해외 선물 전략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2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장의 문을 열었고요. 바로 오늘 신세계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한 주간의 마무리는 금요일장은요.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여러분들 한 주간의 마무리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앞머리가 좀 이상합니다. 네, 머리 자르시고 처음 방송하시는 거죠?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집에서 손을 댔는데 잘못 손을 대가지고 뭐 선물과 관련해갖고는 이런 실수는 없어야겠죠. 오늘 집에서 실수로 머리를 잘랐는데 앞머리가 너무 길러가지고 일단은 오늘 중요한 시황이 있어요. 앞머리에 좀 집중하기보다는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다가서갖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좀 더 중요한 관찰 지점이라든가 중요한 관점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열심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실수라뇨.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모범생 같다. 제가 말이 꼬이네요. 모범생 같다라고 이렇게 또 리뷰를 해주시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새 모범생도 머리는 이렇게 안 자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깔끔하게 하시려고 또 노력하시고 오신 모습이니까 시청자분들도 다 또 받아주실 것 같으니까요. 자, 오늘은 정말 좋은 전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해왕 마스터님과도 인사를 나눠봤고요. 자, 현재 시각은 11시 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 먼저 살펴드리고 구체적인 이슈 분석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이렇게 현재 부근의 시세를 좀 살펴드렸습니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요, 전일장에 이어서 오늘장도 추가적으로 나스닥과 S&P 모두 상승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좀 부진한 상황이지만 골드만삭스라든지 기타 다른 금융업종에 대한 실적은 좋은 채로 상승으로 이어간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 가격이 $1290를 오랜만에 좀 이탈을 한 상황 속에서 현재는 $1282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세도 살펴드렸는데 그간 나왔었던 외신 소식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드리죠. 자, 미국이 무역 합의를 위해서 대중국 관세 철회 논의에 시장을 좀 환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문희신 재무장관이 일단 중국 쪽과 무역 협상을 진행하는 중에는 일단 무역 관세에 대해서 좀 완화적인 측면으로 이어갈 것이다라는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이로 인해서 오늘 상해종합지수도 1% 넘는 상승을 보였고 어제장 S&P 500과 나스닥 다우지수를 비롯해서 3대 지수 모두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인데요. 같은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의 대중국 수입 관세 일부를 제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마찬가지인 소식이고요. 미국의 민주당은 셧다운 해소 법안을 추진하겠다라는 발언을 이어가면서 트럼프의 장벽 예산을 필수다라는 그런 발언도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셧다운 해소 법안을 좀 추진하겠다라는 민주당 측의 의견 또한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퀼스 연준 부의장은 경제 지표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제 상황도 계속 좋을 것이다라는 경기 낙관론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지표에 대한 부분이 강하다라고 분석을 했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의 지표 발표와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연준 쪽에서는 연준은 금리 인상을 좀 일시 중지하고 시장은 종료로 인식할 것이다라는 그런 발언을 또 분석적인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이 지난해 여러 차례 이뤄졌고 올해 가운데서는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며 일시 중지된 상태로 시장은 이것을 또 종료로 인식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적인 기사도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시장 성장에 대해서 이제 둔화가 됐다라는 그런 분석도 함께 겹쳐진 것 같습니다. 자, 짐 폴스는요, 성장 둔화는 회복기 연장하는 것이다라는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식 강세 역시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분석적인 발언도 내놓고 있는데요. 이 성장 둔화 역시 이 경기가 회복하는 그 기간 안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라는 발언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주식 강세가 여전히 유지돼야 되고 상승장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라는 발언입니다. 자, CS 쪽에서는요, 글로벌 증시가 상승할 것이다. 역시나 증시 낙관론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CS 쪽에서도요. 이때 좀 매도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글로벌 증시가 상승할 거기 때문에 이 상승세를 좀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을 해야 된다. 매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바클레이즈는요, 반도체 주가가 하락 끝자락에 접어들었다라는 그런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업종의 둔화 소식 정말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국내 시장에서도 삼성전자 안에서의 반도체 성장 둔화에 대한 소식은 워낙 작년 말부터 계속적으로 들려왔었던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클레이즈는 반도체 주가가 이 하락의 끝자락에 접어들었다라는 주식에 대한 부분, 주가에 대한 분석적인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요. 피치 쪽에서는 영국의 브렉시트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브렉시트가 불확실성이 좀 고조된 가운데 노딜 때 진급 강등 위험에 처해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합의안에서 부결로 큰 표 차이로 부결로 마무리가 됐고 그 이후에 메이 총리의 불신임도 투표가 됐지만 역시나 또 다시 또 찬성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영국이 취해야 할 포지션은 제2의 국민투표와 그리고 기한 연장 이 두 가지로 가장 좁혀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 밖에도 브렉시트가 워낙 불확실성으로 좀 고조가 되고 아마도 이 영국 내에서는 브렉시트를 왜 했는지 이 취지도 이미 좀 잊혀진 지 오래다라는 그런 분석적인 내용이 나오면서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을 좀 크게 키워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5일 소식인데요. 오펙에서 내놓은 소식입니다. 12월 산유량이 75만 배럴 감소했다는 소식과 함께 감산 이행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감산 이행에 대한 소식은 가격대에 있어서 상승 쪽으로에 대한 재료와 그리고 이행에 대한 부분이 워낙 좀 불확실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팔라디움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팔라디움에 대한 부분은 또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관심 있어 하시는데요. 자, 팔라디움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최근에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안에서도 역시나 주목을 받고 있는 금속이기도 한데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공급 부족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고 공급이 부족할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서 팔라듐 가격에 대한 상방 요인이 좀 부추겨지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에서는 또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 부분도 함께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다양한 외신 소식을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각각 종목에 있어서 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좀 참고를 하시고 현명한 판단으로 이 소식들 취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해영마스터님과 다뤄볼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의 이슈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S&P 500 3월물입니다. 미국의 대중국 관세 완화 검토 소식에 상승세 탄력을 받은 모습입니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 현선물 쪽에서 모두 상승 마무리가 됐는데요. 첫 번째 이슈로 S&P 500을 비롯한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방금 전에도 소식 들려드렸던 오일 소식입니다. 2월물이고요. 오펙이 적극적인 감산 이행 소식에 53달러 안착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현재 부근에서는 일단 지금 3월물로 저희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월물이 좀 교체가 된 상황 속에서 가격대에 대해서는 변수는 미 셰일 오일일 것이다라는 분석도 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까지 2월물이었고요. 오늘부터 3월물이 좀 그날물로 확인이 되면서 지금 가격대는 52.94달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53달러를 앞두고 있는 이슈 소식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첫 번째 이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지수입니다. 일단 나스닥과 S&P 모두 현재 변곡점에서 좀 지지가 됐었던 상황인데 이제 S&P 같은 경우에 2600선을 초반을 좀 뛰어넘은 상황인데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 좀 완화적인 심리 기대감까지 더불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지수 업입니다.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좀 관망에 대한 의견을 좀 주셨던 것도 같아요. 이번 주죠. 이번 주에 대해서도 그랬는데, 일단 연일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상승을 이어간다면 4거래 연속 상승인데, 어떤 이유에서 좀 상승 쪽으로 뷰를 보실까요? 굉장히 간단하게 좀 논하고 싶어요. 시장의 흐름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흐름대로.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추세의 기본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의 흐름을 좀 타는 이유 자체가 이제 전일 지지값이 굉장히 큰 연관성이 첫 번째 있는 부분이 있고, 자, 지금 나오는 시황 자체가 일단 장관급 회의까지 어떻게 보면은 좀 미중무역 관련해서 회의 내용 자체가 좀 긍정적인 영향을 이끌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장관급 회의 자체가 이번 달 말에 열리는데 결과 자체가 그때 도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데 일주일 반 남았네요. 일주일 반. 정확하게 일주일 반 정도 남은 여건이고 전일 이제 일목상 받은 지지에 대한 여건 자체가 가장 크다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여러분들. 이 네모칸을 좀 포커스를 맞추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전일 이제 스팬 하단에 대한 정확한 지지를 받았다는 정황 자체는 한 번 더 추세장이 더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엄두를 하고 있는 거죠. 여건 자체가. 이제 다른 여건을 좀 보자면은 상황 자체가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추세장이 한 번 더 열릴 기회에 대한 가능성을 포착하고 있다. 같은 여건이에요. 하락 추세에 대한 패턴 자체가 나왔듯이 또 같은 상승 패턴에 대한 랠리가 한 차례 더 나올 가능성을 충분히 시사하는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조금 주목해야 될 단가 자체는요. 이제 이 구간 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60분봉 장세를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단가 자체가 조금 유동성이 큰 만큼 좀 나스닥 지수라든가 S&P 지수는 좀 조심하는 게 일단은 좋다.
이게 좀 전제를 깔고 할게요. 지금 슈팅 자체가 한 차례 더 매수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만은 이제 미장을 개장하는 시간 이제 10분 정도 남았는데 그때 이제 휩쇼에 대한 구간 자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오늘 단가는. 그러면은 기준선 위치값에서 한 차례는 부딪힐 가능성이 굉장히 염두가 된다. 뭐 이 정도는 언급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전에와 같이 한 번 더 하락에 대한 패턴 구간을 좀 기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여건 자체가 마련될 상황입니다. 반대로 보시면 돼요. 이때랑. 그러면은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좀 추가적인 상승의 랠리에 대한 가능성이 일단은 시사가 돼요. 시사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스팬 자체가 60분봉 장세에서 밀리기 전까지 매수를 좀 봐야 되는 국면 자체에 한 차례 더 돌입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상황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좀 진입을 추가적으로 논의하는 단가 자체는요, 6710 라인 인근대에서 조금 매수 단가를 노리는 게 좀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6710 라인. 나스닥 지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710 라인. 그러면은 새벽 시간대라든가 이 시간대에서 매매할 수 있는 국면 자체가 놓일 가능성이 좀 염두가 됩니다. 지금 매수를 보는 조건 자체는 단순합니다. 전일 이 스팬에 대한 지지값이 놓였다는 정황 자체, 그리고 이제 장관급 문우신 이제 장관급 회의에서 조금 30일에서 31일 날 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때까지 좀 긍정적인 미중 무역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회의 자체를 미뤘어요. 원래 이제 이번 달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이제 미중 무역에 대한 좀 결론을 도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컸는데 장관급으로 좀 보류를 하겠다. 이 장세가 이어지면서 지속적으로 좀 증시를 끌어올리는 경향 자체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결론이 나왔을 때는 이건 소멸성 재료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부분은 좀 염두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31일까지 좀 상승에 대한 탄력을 좀 볼 가능성이 지금 현재 여건상 보인다. 근데 그 상승에 대한 추세는요, 60분 봉상 이 스팬 자체가 밀리기 전까지는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스팬 위에서 놀고 있다는 정황 자체는 추세가 매수 단가에서 놀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다. 뭐 시황도 마찬가지죠. 시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미 증시를 올해 작년부터 많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상황 자체가요, 여러분들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 사실 여기까지 올라갈 거야 예상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스팬 자체가 밀리기 전까지 매수에 대한 탄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정황 자체만 좀 포착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스팬 자체가 밀리면 매도값은 노려볼 수 있겠다, 큰 하락에 대한 슈팅이 나올 수 있지만은 지금 단가상, 지금 현재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위치값상 매수에 대한 추세 장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부분을 염두하시는 게 좀 좋아요. 왜냐면은 고가에 대한, 단기 고가에 대한 어떤 저항이라든가 지지값 자체를 찾는 것 자체가 나스닥을 해왔던 분들이시라면 좀 이해를 가실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없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 겁니다. 하는 건. 초장기적인 관점 자체는 전 7200까지는 보고 있어요. 장기물 관점에서는. 아주 장기물. 주봉 차트에서 제가 좀 언급을 많이 드리는 편인데, 장기물 관련해 갖고는 7200 라인까지는 좀 구간 자체가 열려있다, 이 언급은 드리고 싶어요. 이 구간대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만은 그 전까지 어떻게 보면 매도에 대한 추세 자체가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상승에 대한 랠리를 이어가되 매도에 대한 반복성 구간, 이런 반복된 형태를 띌 구간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 염두 드리고 싶고, 이제 팩트만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첫 번째, 이제 30일 회의 전까지 어떻게 보면 미중 무역에 대한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작성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과, 전일 이제 지지를 받았던 스팬 하단 구간 있죠. 6608 라인.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지지값이다. 그럼 추세장이 한 번 더 열릴 수 있는 정황 자체가 펼쳐지고 있는 국면이다. 게다가 오늘 시황까지 서포터 되다 보니까 오늘 기준선 위치값 인근이 6710 라인이 좀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염두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수에 대한 포지션 자체를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스팬 위에 위치값이 있기 때문에 나스닥은 추세를 먹으면은 한번 그 방향성에 대한 고집을 웬만하면은 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손익비 구성이 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지수에 대해서 전반적인 의견을 좀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좀 나스닥 좀 위주로 봐주신 것 같은데 6,710선에 있어서 그때 좀 유효한 매수적인 가격을 좀 잡아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앞으로의 지수의 방향은 추가적인 상승 쪽으로 좀 뷰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 미 연준 의원들의 뭐 연설도 이어지고 있고요. 지표 발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표는요, 미국의 12월 산업생산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월가 예상치인 0.2%를 상회한 0.3%로 확인이 됐고요. 뉴욕 연은 총재의 발언입니다. 경제가 현재 강하고 전망도 건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우려도 알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발언을 내놓고 있고요. 거기에 경기 전망이 좀 악화된다면 지원위에서는 무엇이든 할 것이다. 라는 추가적인 발언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준이 있어서 신중하고 또 인내심, 좋은 판단력을 보여야 할 시점이다라고 연준에게 좀 발언을 또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표 의존 정책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뭐 발언을 내놨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내놓고 있는 이 지표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도 좀 잘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고 있는 소식인 것 같고요. 그리고 IEA 쪽에서는 경기 둔화에도 올해 원유 수요가 견조했다라는 수요 쪽에 대한 분석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어제장이죠. 베이지북 발표도 나왔었고, 그리고 뉴욕 연은 총재도 현재 뭐 다양한 좀 발언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스터님 일단 지금 연준 쪽과 그리고 연은 총재의 발언, 베이지북에 대한 뭐 내용을 좀 봤을 때 이런 연준의 포지션이 연준의 스탠스가 증시의 상승과 그리고 하락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주실 것 같나요? 일단은 미국 금리 자체만으로 따지면은 이 증시의 상승을 보는 게 맞겠죠. 예, 금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스탠스 변화 자체는 증시에 대한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국면 자체가 크지만은 개인적으로 지금 모멘텀 자체를 큰 변화를 이끈 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달러에 대한 좀 장기물을 좀 판단하실 때 적용이 되는 사례라고 보고 있어요. 달러에 대한 장기물. 자, 여러분들 달러 인덱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달러가 굉장히 앞으로 중요할 걸로 보고 있는데 오늘 위치값이 좀 중요해요. 달러 인덱스. 자, 보시면은 국면 자체가 지금 큰 지지값입니다. 추가적인 조정을 주냐 아니면은 여기서 지지를 받냐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위치값에 조금 놓여져 있다고 좀 판단을 해요. 개인적으로. 앞으로 달러 인덱스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하하는 방향성, 인하가 아니라 동결하는 방향성, 더 이상 추가적인 인상이 없는 그 시사를 굉장히 하는 스탠스를 형성하기 있기 때문에 점도표도 하락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올 한 해 이제 하방에 대한 추세를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열려있는 장세예요. 그러면은 미 증시 자체가 금리만으로 따졌을 때는 상승의 랠리를 이어가야 되지만은 금리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종목에 대한 어떻게 방향성을 추측하는 거는 저는 달러밖에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미 증시 자체는 굉장히 간접적이에요. 직접적인 영향 자체는 달러라고 볼 수 있겠다. 증시 자체는 굉장히 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왜냐면은 미 증시의 기본적인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인 이제 회사의 가격 형성이죠. 유가를 따지면 수요와 공급에 대한 가격 형성이고 본질 자체가 조금 내용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집중적인 어떻게 보면 분석을 하고 그거에 대한 걸맞는 종목을 찾자면은 굉장히 유로랑 골드에 대한 부분을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고요. 지금 달러 인덱스 자체를 보자면은 지금 지지값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달러 인덱스가 이제 오늘 고가 형성 위치값이 이제 96 인근대에서 머물고 있는데 이 위치값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유로에 대한 매수 포커스를 한번 맞출 수 있을 때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 위치값이 파동 자체가 지금 나왔죠. 이게 한 차례 더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재차 이제 하락에 대한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하락에 대한 코스는요, 어쨌든 3월에 금리가 동결할 가능성이 포커스가 굉장히 모여지기 때문에 금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유로에 대한 매수 관점을 한번 쥘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모든 종목 중에 좀 올 한 해 가장 주목해야 될 종목을 좀 추천드리고 싶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골드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신세계를 통해서 좀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 골드가 올 한 해 저는 매수세가 좀 탄력을 굉장히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수세가. 그러면은 지금 여건상 마지막 마지노선 좀 매수를 질 수 있는 위치값이 한번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오늘 위치값으로 봤을 때 저는 1272에서 1274 사이에 대한 매수 조건 자체가 성립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여기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다. 이렇게 좀 언급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올 한 해 달러 인덱스 자체가 하방권에 대한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과도 굉장히 직접적으로 밀집하면서도 증시에 대한 유동성이 굉장히 확대되면서 골드에 대한 추가적인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상승세로 이끌어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자, 미 증시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이지북과 이런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일단 증시보다는 달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분석이고요. 그리고 증시에 이런 유동성을 좀 불어넣어줘서 골드까지도 그 유동성이 흘러가면서 골드 상승과 유로에 대한 상승 뷰를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11시 30분 지나가는데요. 뉴욕 증시 개장 소식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금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자, 개장과 함께 3대 지수 모두 본장에서 상승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0.67%의 상승과 S&P 500도 역시나 0.69%의 상승, 나스닥도 역시나 0.69%의 상승으로 출발이 됩니다. 다우지수는 164포인트 넘는 상승 출발이 된 상황인데요. 자, 오늘은 계속해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전일장 나스닥에 좀 포진되어 있는 기술주들의 상승세가 좀 뒷받침되졌는데 자, 오늘장도 추가적으로 이어질지 좀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수 선물 쪽도 함께 보시죠. 자, 나스닥과 S&P 모두 개장 전부터도 이미 상승 흐름을 타고 있었습니다. S&P 500 지수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2654.25포인트로 0.62% 조금 더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6,775.50포인트로 0.66%의 상승 탄력을 좀 받아가면서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S&P 500과 나스닥 지수까지 개장 소식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네, 지수에 대해서는 지금 3대 지수 모두 미국장에서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출발이 된 상황입니다. 강보합권에서 시작이 됐고요. 이미 지수 선물 쪽에서는 상승 쪽으로 출발이 됐었던 상황 속에서 조금 더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첫 번째 이슈 지수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는 해영 맞선이 분석이 있었는데요. 맞선이 말씀대로 지금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이 상승세 장 후반까지 지켜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아니요, 저는 네. 지금 여건은 한 차례 눌린다고 보고 있고, 그래요? 예, 지금 바로 매수를 보기보다는 어떤 지지값을 보고 가는 게 좀 더 정황에 맞다고 보고 있어요. 네. 지금 여건상 봤을 때 이제 60분봉에서 조금 기약하는 장세보다는 틱에서 조금 기약하는 장세가 굉장히 클 것 같고요. 어차피 유동성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손절 라인은 쥐고 가셔야 돼요. 여건 자체가. 그러면은 지금 볼 수 있는 위치값 자체가 이제 지지받는 추세대 기준으로 해갖고 6,750 라인까지는 단가를 좀 끌어내려야지 그때부터 매수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단가는 위험해요. 개인적으로. 매수를 보기에는 좀 다소 위험성이 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기준선의 위치값을 아까 봤기 때문에 6,710 라인이라고 좀 체크를 해뒀는데 틱 차트 상으로 기준선 위치, 틱 차트 상으로는 어떻게 보면 지지 추세대 위치값은 6,755 라인이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까지는 좀 내려와야 돼요. 지금 단기적인 조건 자체도 만족 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웨이팅 하시고 기다리셔도 자리가 충분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워낙 많이 흔들어요. 여러분들 최근 이제 미장 많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기 때문에 좀 다소 이제 눌림장이 있을 시 그때부터 매수 대응하는 게 좀 더 적절하다고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 6,750에 대한 50에서 60 사이에 대한 추세 지지를 받는지에 대한 체크를 하고 다시 스팬 위치값이 밀릴 때부터 매수를 보는 게 좀 더 정석에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웨이팅 하시고
기다리세요. 원래 미장 딱 개장하는 시간에 매매를 하는 거는 좋은 습관이 아니라고 좀 언급을 드려요. 한국 시간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국장 개장하고서 바로 거래하는 거랑 똑같은 행동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1시간 정도 좀 기다렸다가 천천히 느긋하게 추세에 대한 형성 판단 여부를 놓고 나서 그때 매매를 하는 게 좀 정석에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출발은 상승으로 출발이 됐습니다만 이게 또 전강 후 약장세로 가게 될지 그 부분을 제가 좀 여쭤봤는데요. 일단 한 번에 눌림을 줄 것이다라는 의견입니다. 일단 지수가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더라도 하루도 빼먹지 않고 계속 상승 쪽으로 갈 수만은 없습니다. 한 번에 눌림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지금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한 상황 속에서 오늘 특히나 제가 좀 나스닥을 보고 있는데 전일장 대부분 올라왔었던 기술주들에 대한 흐름이 오늘은 좀 대형주 위주로는 빠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넷플릭스가 최근에 좀 탄력이 좋았잖아요. 오늘장은 1%, 2% 가까운 좀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테슬라 모터스도 마찬가지로 6.74%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플 역시 소폭의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이런 대형주들 그 밖에 기타 종목군들에서 강보합권에서 좀 유지가 되면서 현재 나스닥 지수는 강보합권 역시나 상승 쪽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욕 연은 총재의 발언, 연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셧다운에 대한 발언도 추가적으로 좀 했는데요. 셧다운 장기화는 경기 둔화를 초래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당연시 되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지금 셧다운 자체가 최장기간으로 계속 좀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셧다운이 당연스럽게 또 증시와 이 경제 자체에 좀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워낙 좀 장기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노출된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그런 말도 있지만 너무 장기화 되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이제 지금 최장기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조만간 풀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미국인들 이제 임금 문제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본질 문제에서 좀 어긋나는 분위기 때문에 지금 아까 이제 외신에서 이제 민주당에서 법안을 내겠다, 셧다운 관련해 갖고 이런 의회 통과 없이 그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은 셧다운에 대해서 장기화를 이끌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예. 지금 사건 자체가 너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셧다운 자체가 장기화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좀 논점을 두고 있는데 웃긴 게 이제 좀 장난으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미국 백악관에서 회식을 그 햄버거를 먹더라고요. 네. 이제 저도 그 사진 봤습니다. 밥을 못 시켜 먹으니까 임금 문제도 있고 이제 회식도 안 되니까 이제 햄버거를 맥도날드 말하면 안 되겠죠. M사 햄버거 자체를 해갖고 이렇게 먹고 있는데 이거는 조만간 저는 해결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임금 문제라든가 모든 조건 자체가 악조건으로 좀 끌고 가고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럼 해결이 되면은 어떻게 보면 미증시에는 좀 긍정적인 신호를 볼 수 있겠죠. 여건 자체가. 그럼 지금 상황에 있는 추세 자체가 좀 더 탄력적으로 붙을 가능성이 염두가 된다. 이 정도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조금 안 하는 게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조금 골드 얘기만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골드를 오늘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골드가 굉장히 중요한 단간에 위치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올 한 해 저는 개인적으로 달러 인덱스에 대한 하방 가능성은 미 금리와 좀 연관을 짓고 싶고 어쨌든 간에 스탠스 자체가 변화했다는 건 모두가 인지하셨을 거예요. FOMC에서 점도표에 대한 수정 자체는 이루어졌고 그리고 달러 인덱스에 대한 하방에 대한 추세 자체는 형성될 가능성이 언제든지 놓여져 있다. 근데 보통 이제 금리를 앞두고 인상을 앞두고 3월 앞두고 그때부터 2월 초부터 하락에 대한 패턴 구간을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올 한 해 가장 주목해야 될 종목은 이제 미 증시의 유동성 확대와 굉장히 악조건에 대한 시황 자체가 굉장히 열려있기 때문에 골드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요. 여러분들. 올 한 해에 대한 종목입니다. 골드 매수에 대한 포커스를 굉장히 맞추면은 손익비에 대한 구성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종목 자체가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그렇게 많은 거래를 하지 않아도 손익비 구성을 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미 증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유동성이 심하고 리스크가 굉장히 증폭되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종목을 선정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까봐 언급을 드립니다. 골드가 올 한 해 저는 개인적으로 언급을 드리지만 지금 1월이죠. 네. 작년 고가에 대한 갱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 크다고 보고 있어요. 아, 작년 고가라면 어느 정도로 보세요? 예, 작년 고가가 이제 1,400 인근이었는데 예, 이 갱신 자체가 한 차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골드에 대한 종목 성향은요, 랠리예요, 여러분들. 작년 하락에 대한 랠리보다는 상승에 대한 하락 패턴 구간과 상승 패턴에 대한 구간 자체가 반복되는데 상승에 대한 진폭이 더 큰 겁니다. 이 여건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골드가 단기 조건으로 조금 1272에서 1274 자리 매수 조건 자리가 성립된다. 이 자리는 한 차례 언급드리면서 골드가 앞으로 매수에 대한 추세를 더 받을 수 있다. 이것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골드 지금 현재 구간이 좀 중요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일단 작년 고가를 보니까 1월이었네요. 그때도 1월 25일이었는데 1398.2달러 거의 1400달러까지 가까이 왔는데 이 유동성이 1400달러까지도 올 한 해 좀 기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고점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1270달러대 초반 눌렸을 때 그때 좀 가격적인 메리트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뉴욕 연은 총재 발언 이어가고 있는데요. 경제 불확실성이 좀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경기에 대해서 좀 불안함을 좀 표하는 그런 발언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두 번째 이슈는 오일입니다. 자, 오일은 오늘 3월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현재 가격은 52.90달러로 0.80%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또는 저항을 받고 내려갈지 그 부분이 궁금한데요. 자,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까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운을 들어주셨어요. 자, 일단 지금 한 7거래일 정도 이 52달러 그 레인지 내에서 좀 횡보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그래도 52달러 후반대까지 계속 좀 뒷받침해주면서 53달러를 좀 넘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다운을 들어주셨어요, 마스터님. 네, 일단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매수를 보기에는 좀 보조지표 조건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요. 첫 번째로 언급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60분봉 자세에서 이제 MACD만 좀 기본적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조건 자체가 좀 양봉을 띄어야 되는데 굉장히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음봉 위치 값에서 조금 이제 음봉 위치 값에 나왔다는 것 자체는요, 매도에 대한 추세도 언제든지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조건 자체가 성립됩니다. 지금 시황 자체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판단합니다. 차트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좀 여건을 놓는 게 좀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고, 이 구간대 자체에서 굉장히 많이 흔들 가능성이 커요. 근데 결론 자체는 저는 매도에 대한 위치값을 든 거는 모든 보조지표라든가 이제 CCI라든가 MACD 그리고 일목균형표의 형성 위치값 이 위치값까지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매수에 대한 조건 자체는 지금 형성은 안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게 최소한 다시 재매수에 대한 위치값을 보기 위해서는 MACD가 다시 양봉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MACD 기본적인 보조지표만 보더라도 이제 음봉값으로 나오는 단계 구간 내에서 매수를 보는 조건보다는 매도에 대한 조건 자체를 찾는 게 좀 더 이상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위치값은 굉장히 어렵다고 조건을 성립하는 이유는 고가에 대한 위치값이라든가 추세에 대한 기준 자체가 아직 성립되기 직전입니다. 아직은 안 돼 있어요. 아직은 조건 자체가 성립이 안 돼 있다는 점을 좀 염두를 해두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는 보대의 위치값에 대한 기준을 좀 설명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지점입니다. 일단은 제가 조금 한 차례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단기 고가에 대한 지지 자체는 한 차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73.10에 대한 매도 위치 값을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73.10. 53.10 죄송합니다. 53.10에 대한 위치값을 한번 보는 게 나쁘지 않다. 53.10에 대한 매도 위치값을 한번 고려해보고 손절 라인 자체는 저는 기본적으로 20틱은 한번 보유하는 게 네. 이상적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매수를 보지 않는 이유는 모든 보조지표 값이 매수에 대한 조건을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순해요. 그러면은 오늘 금요일 장세에다가 변수가 굉장히 많이 일으킬 가능성이 큰데 박스에 대한 레인지를 한 번 더 펼칠 가능성도 염두하기 때문에 최근 장세에 대한 매도에 대한 포지션을 고려하는 게 좀 더 이상적이다. 이렇게만 언급드리고 싶어요. 간단합니다. 모든 기술적 차트라든가 지표 자체가 매수 조건을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포지션을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다. 그러면은 장에 대한 추세가 만들어지면 분명히 추세대가 형성이 될 거예요. 그 추세대에 대한 기준 저항, 손절 라인의 범위를 체크하신 다음에 그때부터 매도 포지션을 고려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지금 어떤 기준에 대한 성립 자체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가에 대한 탄력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3.10에 대한 매도 위치 값은 한번 고려해보는 게 이상적이다. 이렇게 좀 판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포지션으로는 매도에 대해서 좀 들었습니다. 53.10달러까지 왔을 때 매도로 좀 접근한 것이 현재 포지션에서 좀 유효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왜 매수를 보지 않느냐라는 그 의견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53달러까지 그럼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53달러까지 매수 보면 좋지 않냐 이렇게 좀 의문을 가지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추가적인 설명도 해드렸습니다. 현재 뭐 다양한 뭐 분석적인 지표와 일단 뭐 보조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했을 때 매수적인 포지션 우위보다는 매도적으로 접근했을 때 더욱더 유효한 그 우위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적으로 가격대를 접근해서 좀 매매하고 수익을 내보자라는 의견이시니까요. 일단 가격대가 53.10달러까지 올라왔을 때 매도적인 접근으로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 5일까지 살펴봤고요. 현재 지금 46분 지나가고 있는데 시장 점검하고요. 계속해서 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보 먼저 좀 전달을 해드릴게요. 골드 소식이 추가적으로 들려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 현재 TD 시큐리티스에서 좀 발언을 내놨습니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금을 현재 매입 중에 있고 2020년 이내에 1,400달러 돌파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분석을 내놨는데 앞서서 마스터님이 올해 1,400달러까지 좀 도달할 가능성 일단 뭐 작년 고점 도달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 TD 시큐리티스에서는 일단 2020년까지 내년까지 좀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렇게 골드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좀 다시 한번 리뷰 좀 도와주세요. 네. 일단은 개인적으로 좀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저 뉴스를 보고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드린 건 아닌데 골드라는 종목 자체가 굉장히 특이해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저는 골드라는 이제 종목 자체는요 안전자산의 성향을 띠고 있기도 하지만은 이제 달러에 대한 연관성 이제 상관지수가 굉장히 반대로 높은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달러는 선물상 개념했을 때 투자에 좀 가깝고 이제 골드 자체는 안전 성향에 가깝다 좀 이렇게 여건을 마련해드리고 싶은데 올해 이제 골드 자체가 날아갈 수 있는 가능성 자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 조건은 이제 미 증시의 이제 극악적인 국면 자체가 놓일 가능성이 올해 열려요. 개인적으로. 저는 올해 2분기는 좀 지나야 된다고 보고 있는 편인데 그 사례가 굉장히 크고 이제 유동성 자체가 굉장히 악화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골드에 대한 포커스가 안전자산이 대표 종목이죠. 골드에 대한 포커스가 굉장히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달러 인덱스의 하락, 이제 미 금리에 대한 이제 스탠스 변화겠죠. 작년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은 FOMC 내에서 매파적인 기조를 굉장히 이끌어갔다가 올해 갑작스럽게 급변했어요. 더 이상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좀 고려를 할 때다. 중립금리가 나왔다. 뭐 이런 다양한 의견 자체가 나오지만은 주력으로 굉장히 포커스 맞춰져 있는 거는 더 이상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 자체가 굉장히 힘들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동결이다.
어쩌면 인하 가능성까지 인하는 될 가능성이 일단 적습니다. 여러분한테 일단 말씀드릴게요. 근데 인하 가능성 굉장히 적은 국면인데 금리 자체가 인하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건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락에 대한 이제 추세를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여건 자체를 보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제일 주력으로 삼을 수 있는 종목 자체가 이제 골드가 가장 좋다고 좀 판단하고 있어요. 그럼 매수에 대한 추세 형성 이것만 여부만 판단하고 그것만 이제 들이대도 올 한 해 손익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이제 매매에 대한 횟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네, 매매에 대한 횟수를 최소화시키고 가장 안정적인 종목을 좀 선정하고 싶다면은 올 한 해 이제 골드를 조금 선택하는 게 좀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골드 매수에 대한 포지션. 그럼 지금 단가상 아까 전에 72에서 74가 이제 이번 상승 추세의 마지노선이라고 좀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네. 예, 이번 이제 11월부터 조금 올라왔었던 상승에 대한 추세에 대한 마지노선 어떻게 보면은 막차죠. 예, 막차에 대한 가능성, 마지막 지지값, 7위에 대한 74, 예, 이 부분을 좀 언급도 싶고, 여기서 지지를 한 차례 받을 가능성은 굉장히 농후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하방에 대한 추세를 이끌어야 되는데, 뭐 여건 자체가 충분히 될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 매수 올 한 해 주력을 삼으시면은 나쁘지 않은 손익비를 거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이유 딱 두 가지 드려졌습니다. 증시에 대한 악조건, 그리고 달러 인덱스에 대한 하방 추세 가능성. 이 두 이유만으로도 골드에 대한 매수 충세 형성 가능성은 충분히 열린다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 앞으로 작년 2020년 네. 내라고 2년 내라고 했네요. 2020년 2020년을 말하는 네. 2020년이겠죠. 20년 되면은 뭐 말이 안 되죠. 그 2020년 내인데 이제 2년이죠. 2년 내로 좀 보고 있는데 올해도 충분히 돌파 네.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올해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 부분은 언급드리고 싶고, 일본 기준상 작년 고가에 대한 갱신 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언급을 드리는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일단 TD 시큐리티에서도 2020년 이내에 골드가 1,400달러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의견 속에서, 자, 마스터님은 올 한 해에도 좀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는 의견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셨고요. 가격대가 지금도 늦지 않다. 일단 눌렸을 때 1,274, 이 1,270 초반대 라인 때 좀 매수 진입하시는 것도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서 외신 소식 전달을 해드렸을 때 팔라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소식을 전달해 드렸는데, 이 팔라듐이 골드보다 비싸다라는 그런 분석적인 기사도 나오고 있어요. 대기 오염 줄이는 팔라듐이 금보다 비싸다. 일단 공급 부족 전망에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팔라듐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해외 선물 안에도 팔라듐이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은요, 3월물로 보여지고요.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정말 우상향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골드에 대해서 상반기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팔라듐이 어떻게 수요적인 측면과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금보다 더 비쌀 것이다.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의견에는 네. 뭐 동의를 하죠. 여러분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거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수요량이 많아지니까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인데, 근데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리신 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팔라듐은 비주류 종목이에요. 너무 이제 유동성 자체가 굉장히 크고 조금 시황 자체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기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는 언급드리고 싶어요. 이건 너무 비주류 종목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제가 어떻게 보면 시황이라든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언급드리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팔라듐에 대해서 최근 시황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못 맞췄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명하는 것보다 제가 한 차례 더 공부하고 오고 지금 최근 상황이 어떤지, 어떤 장세에 이끌려 있는지 이 부분 좀 분석하고 다음 주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지수에 대해서는 3대 지수 상승 출발한 이후에 좀 선물 쪽에서도 흘러가고 있는데 초반에 가격대보다는 좀 많이 눌렸어요. 현재 나스닥이 6,751포인트 선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앞서서 마스터님 말씀해 주셨던 가격대 근처까지 좀 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 해용 마스터님과 함께 했는데요. 마스터님, 한 주간의 마무리인 장을 함께 하십니다. 어떠셨을까요? 네,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제가 어떻게 보면 좀 네. 걱정스러운 조언을 좀 많이 드리는 편인데요. 저는 올 한 해 이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할 거예요. 여러분 지겹더라도 좀 들으시고요. 올 한 해 좀 현금 확보 많이 하세요. 지금은 이제 투자에 대한 비중을 굉장히 줄여야 될 때다 이렇게 좀 언급을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시황적인 부분이라든가 모멘텀이라든가 유동성 자체 전반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손익비에 대한 구성 자체를 조금 구성하기 굉장히 힘든 시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제가 왜 이거에 대해서 언급하냐면은 이제 투자도 어떻게 보면 좀 시기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리스크가 굉장히 낮은 그런 조건 자체가 좀 성립이 됐을 때 그때 조금 더 투자에 대한 비중을 늘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금융에 대한 자산 비중을 좀 최소화시키는 게 오히려 지금 여건에서는 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금 비중 많이 늘리시고 올 한 해 많이 부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현금 비중을 넉넉히 좀 확보를 해보자라는 그런 말씀도 추가적으로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신세계와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